더 학습 근데 18까지 나온다 했었나? 네, 18까지. 그거는 해설을 다음 주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18은 본인 왜요? 18? 뭐 퀄리티 보고 제가 할지 말지 또 그 보강 안 내면 근데 괜찮겠죠? 어차피 토요일은 직보가 없을 테니까 상관없을 것 같네요. 18 받으면은 또 그 상태 봐서 문제 상황 봐서 할지 말지 고민할게요. 일단 이제 저번 시간에 15번 유형 15번까지 했는데 이제 16번 17번 또 나왔다고 해서 학습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6부터 볼게요. 16번에서 이제 오늘은 다 풀게요. 난이도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내림차순 정리 이런 거는 짚고만 정도 넘어가는 느낌으로. 자 16단원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민이도 17 안 받았니? 16까지만 했어? 그럼 오늘 17 처음 해보겠네. 그리고 학교 가서 easy 하면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1번 Z가 나와 있습니다. Z 제곱이 음의 실수네. 자 음의 실수 조건이 중요하죠. 그럼 Z 조건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얘가 Z 제곱이 음의 실수래. 그럼 Z는 순허수여야겠죠. 순허수. B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I가 순허수려면 A가 0인데 B는 0이면 안 되는 겨. 즉 A 실수 부분은 0이지만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Z가 나와 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I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 되죠. MI1, MI2. 그럼 얘가 이제 실수 부분일 텐데 순허수 조건이 그럼 실수 부분이 0이니까 얘가 0이려면 A가 1이거나 아니면 A가 2거나 둘 중 하나가 답일 거 아니요. 근데 만약에 A가 2면은 여기에 대입했을 때 얘도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A-2니까 A-2라는 인수 때문에 2 대입하면 0 돼버리죠. 그럼 순허수가 안 돼버리죠. 허수 부분도 0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A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모든 실수 A값이 아니라 그냥 실수 A값으로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할게요. 2번 두근 어떤 2차 방정식 두근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과 마이너스 7분의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차 방정식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얼마냐? 그럼 결국에는 얘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치?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알면 되겠네. 그쵸? 근데 얘가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정석은 뭐겠어? 그냥 두근의 합이 7분의 5니까 두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7분의 5다. 요런 힌트 하나. 맞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분의 B는 마이너스 7분의 5A겠구나. 요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근의 곱 쓰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7분의 2니까 A분의 C가 마이너스 7분의 2다 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C는 마이너스 7분의 2A 이렇게 두 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 둘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넣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 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 C가 마이너스 7분의 2A니까 마이너스 7분의 2AX 제곱 더하기 B자리에 얘 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5A 더하기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A가 0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2차 방정식 뭐시기로 시작했잖아.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A로 약분해도 되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요런 걸로 나온 거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7 곱할게요. 그럼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7은
0 해서 1, 2, 1, 7 빼기 여기에 붙으면 아 얘는 이제 근이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결국에는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굳이 근 안 구하고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시면 상관없죠. 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얘 구하라고 했으니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각각 요 자리에 대입을 해주셔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니? 근데 정석은 맞는 이게 정석이긴 한데 다미는 기억날 우리 얘가 첫 번째고 정석으로 푼 건데 얘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얘를 알고 있으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끼리 지금 개수가 1차항 개수는 그대로고 얘끼리 크로스가 됐지. 얘 형태 보면. 그럼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 얘의 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왜냐면 이 식 자리에 이제 x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결국엔 그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일 테고 그 2차 방정식은 양변에 x제곱 곱하면 그대로 요 식이 나오거든요. 그 식의 근인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나오니까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이 알파 베타를 굳이 근계간으로 풀지 않고 2차 방정식 근이 얘네? 얘네끼리 개수가 지금 바뀌었네? 그러면 한 근은 1이고 한 근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바로 구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풀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점. 계산값이 얼마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풀 2 계산하면 뭐 7분의 5가 답이겠네요. 푸는 방식은 알겠죠? 첫 번째가 제일 정석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이거 알고 있다? 그러면 풀이 방법이 뭐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쓱싹. 네. 만약에 이게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을 그 서술형에 보여줘야죠. 왜 이게 성립이 되는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줬어. 그럼 알려줬어요? 써도 되죠. 치환하는 것까지도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굳이 안 써줘도 된다는 점. 만약에 학교 쌤이 알려줬으면. 근데 만약에 쌤이 안 알려줬는데 내가 이걸 쓰고 싶다? 그럼 왜 이게 성립이 되는지 적어도 적어는 주셔야 완벽한 답인 거죠.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3번. 아이고 얘는 뭐 만나도록이죠? 그러면 둘이 같다고 두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는 3x 플러스 k. 그럼 둘이 만나야 되니까 얘한테 이제 넘기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실근이 존재할 조건 뭐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뭐 짝수공식 쓸게요. b'제곱 1 빼기 ac. 얘가 판별식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k의 최대값 2분의 1. 뭐 이건 문제없이 바로 구할 수 있죠. 넘버 4 보겠습니다. 이 속도면 진짜 1시간 안에 끝내지 않을까? 자, 이차 함수 나와 있죠. 이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정말 큰 힌트죠. 근데 내가 이 fx라는 애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로 주어져 있잖아. 근데 이거 다 그냥 무시하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심지어 최고차 함계수도 1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x-2제곱 플러스 내가 이제 k라고 설정할게요. 그러니까 ab 값은 나중에 이 k 값을 구한 다음에 전개해서 ab 값 구해줄게요. 근데 얘가 0부터 3에서 최대값이 8이래. 근데 지금 2차 함수가 이 추계 방정식의 x값이 2니까 0부터 3까지면 여기가 0일 테고 여기가 3일 테니까 이 축으로부터 0이 많이 떨어져 있죠. 3보다. 그럼 0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럼 k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0 넣었을 때 최대값이 8이니까 0 넣으면 4 플러스 K가 8 해서 K가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구했죠? 얘가 4니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걸로 A, B 값 찾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A는 마사, B는 8이다. 둘이 더하면 뭐 4다. 정답은 넘어갈게요, 그냥. 어떻게 풀이를 생각해 내내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봐보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한 헉은 고정고는 여기까지 나오잖아. 3차 방정식까지 그거 시험범위니까 오메가까지. x 세제곱은 1의 허근이 오메가니까 그럼 여기서 이 오메가랑 연관된 문제는 무조건 제가 학생 때도 한 방법인데 이거 얘랑 연관된 거 다 쓰고 가. 오메가 세제곱은 1 당연하죠. 근이 오메가니까 대입했을 때 얘가 성립하고 그러면 얘 넘겼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해서 오메가가 여기서의 근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입했을 때도 는 0이다.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 그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일 것 같죠. 오메가 발 안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난 얘랑 얘만 좀 써볼게요. 이 두 가지로 써서 푸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문제 첫 번째 문제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오메가 102승까지 구하래. 합. 근데 우리 이거 봤잖아. 얘 얼마야? 0이죠. 얘가 0이네. 야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까지도 봤을 때 얘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쵸? 그럼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5제곱까지가 얘로 묶이는데 얘도 0이잖아. 다 0이네. 세 묶음씩. 그러니까 세 덩어리씩 한 묶음인데 그런 그렇게 0, 0, 0, 0 가다가 뭐가 남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제? 항을 몇 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작정 102를 3으로 나누는 학생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얘네 이 세 개씩의 한 묶음이니까 오케이 102 나누기 3 하면은 3, 3, 9 해서 12 나머지 0이네? 그러면 이 값이 0이겠구나 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가 W 0승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전체 항의 개수는 102개가 아니라 103개라는 점. 그래서 103을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103을 3으로 나누면 9, 13, 4, 12 해서 나머지가 1이네? 뭐가 남는 거야? 오메가 뭐 102승. 근데 앞에 거 한 개 남겠죠? 뒤에 거 한 개 남던가 앞에 거 한 개 남던가 똑같은 말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답이다. 결과값 1. 6번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바로 보이네요. 뭐야 이런 벌써 한 장 다 끝나가는데? 자 6번 보자마자 무슨 식? 얘 무슨 식? 그렇지 보기차식입니다. 얘는 인수분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 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치환이 있습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방식. 돼 안 돼? 안 되잖아. 치환해서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억지로 합착골 만들기. 자 그러면 억지로 만든다는 의미는 요 이차항의 개수를 적당히 분리해서 완전제곱식 골의 형태를 만들 건데 완전제곱식이라 하면 얘랑 얘를 두 개를 써서 중간에 그럼 x제곱 개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9니까 제곱하면 18x제곱이 필요하던가 마이너스 18x제곱이 필요한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그럼 결국에 합착골을 만들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답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8x제곱 선택했어. 그럼 얘가 되려면 플러스 20x제곱 해야 되잖아. 근데 플러스 20x제곱은 합착골에서 플러스 20x제곱 뭐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그럼 얘는 탈락. 그럼 얘는 얘에서 시작하겠구나. 그럼 x 4제곱 플러스 18x제곱 플러스 81에서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16x제곱 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슨 꼴이 나오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어떤 애의 제곱? x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얘는 어떤 식의 제곱이야? 4x의 제곱이죠. 그럼 난 이제 계산 끝났지. 얘는 인수분해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9. 그리고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인수분해가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얘의 내근, 얘는 0을 만족하는 얘 내근을 x1, x2, x3, x4. 그럼 당연히 두 개는 어디? 여기서 나오겠고 두 개는 여기 총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근을 내가 x1, x2, 여기에 근을 내가 x3, x4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째를 구하라는 건데 딱 봐도 둘둘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1 통분하면 얘 더하기 x3, x4분의 x3 더하기 x4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네 값은 근계간으로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1 곱하기 x2는 요 식에서의 근계간 두 근의 곱이니까 얘는 얼마? 9. 얘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4. 얘는 두 근의 곱 여기서 9. 두 근의 합은 4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답이겠네요. 깔끔하네. 얘가 6번 풀입니다. 할만하죠? 여기까지인 뭐 여기 근데 너네 보통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나? 뒤에 있나요? 문제 8번이 조금 색다른 유형이긴 한데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 같고. 자, 7번 보겠습니다. x범위가 1부터 3까지일 때 뭐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나 보네요. 쟤의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어휴,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힌트. a값이 음수라고 나왔네. 이 참수의 최고차함계수가 a니까 위로 볼록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일단 a로 묶고 시작할 겁니다. 완전 제곱식 활용할 건데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b 해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이런 걸로 나옵니다. 자, 심지어 얘가 축이 사면서 위로 볼록 그래프죠. 근데 제한된 범위가 1부터 3까지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당연히 최대값 언제 가져요? 3일 때 갔겠죠. 그럼 여기에 3 넣은 값이 그럼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b 값이 최대값이 얼마? 2라고 나왔고 최소값은 1일 때 가질 때니까 1 넣으면 9a 그러면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가 최소값 마이너스 6이다. 얘 연립하면 a, b 값 구하고 끝났죠. 빼면은 마이너스 8a는 8이니까 여기서 a가 마 1 나오고요. a가 마 1이니까 대입하면 15. b가 13. 자, 그러면 b 빼기 a 구하라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14가 답이다. 패스. 뭐 아직까지는 막히는 문제는 없네요. 자, 유형 16의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개수가 실수. 색은 나왔습니다. 딱 봐도 근계간 쓸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근계간이니까 일단은 쓰고 갈게요. 쑥싹 쑥싹. 자, 얘 근이 1, 알파, 베타. 자, 세 근의 합 범위는 얼마? 세 근의 합 얼마야? A.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A. 그러면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얘네끼리 한 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와야 되는 거고. 세 근의 곱은 알파 베타니까 얘가 마이너스 잠깐만요. 맞아. 반대네요. 그럼 3. 여기가 이건 맞는 거죠, 이제. 그러면 결국에 얘네 셋을 만족하는 건데 문제에서 첫 번째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다 찾았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는 6이겠구나. 1번 끝났고 2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알고 있고 알파 베타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면 되니까 제곱하면 25.
대입하면 플러스 4. 그래서 계산값은 29. 얘가 1번 답, 얘가 2번 답이다. 여기까지가 유형 16이었습니다. 근계만에 네. 3차 근계만을 안 알려줬으면 x-1 곱하기 x- 알파 곱하기 x-베타 해갖고 꼭 그 해야 되는 거죠. 계수비교법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거죠 뭐. 이렇게 네. 해서 전개해서 그냥 계수비교법 때려야죠 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의 방식이 옳은 건지 뭐 그걸 파악하는 게 문제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출제자 의도인 거고. 너 이렇게 내가 힌트를 제공했을 때 이 방법 쓰면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눈치 싸움 하는 거죠. 자, 유형 17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 1번 그냥 이거 무심코 넘어가면 안 될 문제가 여따 한 번 했을까요? 17 내림차순 정리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래요. 그럼 최고차항부터 차수가 높은 애부터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큰 거 2x 세제곱이죠. 그리고 다음 큰 애를 찾아봤더니 x 제곱 있네? 그래서 무심결에 얘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x가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에 x 제곱으로 끝나게끔 적어 주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네. 틀리죠? 감점 요임입니다, 이건. 네. 와 진짜 처음 알았네. x가 주인공이잖아. 너네 이제 정리할 때 이제 딱 보기 편하게끔 얘 이차항이니까 뒤로 빼놓고 하는 게 보기 편하잖아. 그쵸? 이게 완벽한 겁니다. 그쵸? y를 상수로 보는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문자가 되는 거지. x가 문자 주인공이 되는 거고 y는 상수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7x가 올 테고 그 다음 이거 했어야 됐네. 이거 짚고 넘어가길 잘했네요. 그럼 마지막이 y 세제곱. 얘가 1번 답이고 그러면 너네가 이제 봤을 때 2번도 봐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럼 y가 문자고 x가 상수 취급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럼 일단 처음에 2y 세제곱이 오겠죠? 최고차수니까. 다음은 y 제곱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5x 제곱 y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 7x가 먼저 와요? 2x 세제곱이 먼저 와요? 2x 세제곱이 먼저 와야 됩니다. 얘도 취급은 상수 취급하라고 했는데 차수대로 그래도 적어 주는 게 이게 약속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란 거. 그래서 여기 뒤에 7x가 아니라 2x 세제곱으로 오는 게 완벽한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 이해되나요? 오름차순 정리는 그냥 반대로 차수만 반대로 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앞에로 올지 누가 주인공인지 그걸 따져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문제 2번은 넘어가도 되겠죠. 얘는 뭐만 보면 돼? 2번 반별식.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실근 갖는다. 0보다 크다야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근을 갖는데 애들이 그냥 0보다 크다 때려버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간혹가다 문제에서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적는 애들이 있어요. 같다도 됩니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는영인 거고. 허근을 갖는다. 0보다 작은 애를 각각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얘가 참 쉬운 듯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되겠지.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되겠죠? 되니까 결국에는 뭐 피타고라스를 쓰든 웬만하면 피타고라스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내림차순 정리로 가는 유형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둘씩 짝지어서 공통인수가 생기게끔 묶이는 그런 인수분해 방식도 있는데 뭘까요? 뭘로 가볼까요? 첫 번째 두 개. A제곱 C? C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두 개?
a제곱 c로 묶으면 a제곱 잠깐만 a 플러스 b로 나온다는 의미지. 그거 말한 건가요? 그러니까 시도는 해봐야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안 떠오를 수도 있긴 한데 a 세제곱 c 더하기 a 제곱 bc. 그러니까 보민이가 말한 건 이걸 묶으면 a 제곱 c로 묶는다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b로 묶인다. 여기까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같아요.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그러면 아닌가?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ac 마이너스 ac로 묶잖아. 그럼 뭐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나오는데 여기는 a 플러스 b인데 다르게 묶어야 돼요. 그럼 다르게 묶는다는 건 다르게 묶는다? 그러면 세 번째 거랑 여섯 번째 거랑 묶으면 되지 않나요? a 플러스 b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세 번째 거랑 그러니까 여기 나온 a 마이너스 ac 세제곱이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bc 세제곱 얘를 마이너스 c 세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나옵니다. 그러면 제발 이제 기도 메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묶었을 때 a 플러스 b가 나오는지 봐. 그러면 b 제곱 c로 묶어봐. 그럼 b 제곱 c로 묶으면 a 플러스 b 나오네요. 그럼 얘네끼리 다 더한 거죠. 그럼 a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네. 자, a 플러스 b로 묶으면 a 제곱 c 마이너스 c 세제곱 더하기 b 제곱 c 뭐 이런 걸로 나옵니다. 얘가 는영인 거죠. 오케이. 당연히 a 플러스 b는 0일 수가 없겠죠. 그럼 얘가 0이겠네. 그럼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지 보겠죠. 근데 c로 다 묶이잖아. 그럼 c로 묶으면 얘는 a 제곱 남을 테고 얘는 2개 남을 테고 얘가 사라질 테니까 누가 봐도 피타고라스겠네요.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일 테니까 당연히 얘가 넘어감으로써 c가 b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끝났죠?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밑변 높이가 a, b일 테니까 2분의 1 a, b 얘가 넓이입니다. 얘는 값이 아니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방식,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인수분해 방식은 내림차순 정리 혹은 이 문제처럼 같은 공통인수가 있게끔 짝짓기 묶기 이 정도 두 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군요. 5문제 남았죠? 자, 문제 4 봅시다. Z가 나와 있습니다. Z바는 마이너스 Z. 뭐 Z를 A 플러스 BI로 둘까요 말까요? 뭐 넘기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Z 더하기 Z바는 그럼 얼마? 0이네요. 야, 근데 이 조건 많이 봤잖아. 그럼 Z를 A 플러스 BI로 두면 Z바는 얘일 테니까 둘이 더한 게 0이네. 허수 부분 사라지고 2A가 0이네. 여기서 A가 0이겠구나. 그럼 이 Z라는 복소수는 실수 부분이 0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순허수일까? 근데 B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사라진 거지 B가 0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Z를 순허수라고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A가 0이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허수 부분이.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뭐 그쵸.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Z는 BI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B가 0일 수도 있음. 뭐 저는 이렇게 적고 문제 풀게요 그냥. 자, 그럼 문제 볼게요. Z 형식 나왔죠? 그럼 일단 얘는 실수분이 무조건 0인 건 아는 케이스잖아. 자, 그럼 Z는 걔를 정리했을 때 실수부분끼리 묶어야죠. X제곱 마이너스 귀찮게 해놨네. 마이너스 5X 플러스 XI 플러스 4 마이너스 2I. 자, 전개했을 때 그럼 실수부분끼리 묶으면 얘. 오케이. 얘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얘. 오케이, 찾았습니다. 자, 그럼 얘 조건에 의해서 일단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액마 1, 액마 4로 되니까 x는 1, 올 4죠? 맞죠? 이건 무조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니까 x가 1일 때 무조건 돼야 돼. x가 1이어야 되고 x가 4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얘가 0이어도 돼, 안 돼?
상관없는 거잖아. b가 0일 수도 b가 0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x는 2 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x는 2 였다가 대입하면 실수 부분 살아남잖아. 그럼 얘는 탈락인 거죠. 그래서 문제 모든 실수 x 값의 합은 얘랑 얘랑 더하면 만족하는 x는 2개. 안 어렵죠? 괜찮은데요? 뭐 이 정도 정도? 자, 네 문제 남았죠? 금방 합시다. 문제 5. 오, 괜찮은 문제죠? f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1에 저 이거 그대로 쓸게요. fx를 2x-1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대로 썼어요. 첫 번째 문장.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fx에 x를 곱했어. 그럼 fx는 x 곱하기 2x-1 qx 얘한테도 2x 곱해야 되니까 얘가 xfx인데 얘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가 얘가 좀 중심적이죠. 얘를 2로 묶으면 x-2분의 1이란 인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럼 얘를 2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뭐 뒤에 마이너스 2x까지. 그럼 이렇게 묶고 나서 다시 얘를 x-2분의 1로 나눌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몫이 뭐겠어? 얘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몫이 아닙니다. 하고 뒤에 있는 애에서 또 내가 xfx라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누는 식의 값이 1차죠.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여야 되잖아. 얘 나머지가 상수 아니잖아. 그럼 얘에서 한 번 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이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한 번 더 x-2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2분의 1 꼴로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스킬 이해됩니까? 그럼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맞냐? 맞죠? 그럼 뒤에다가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얘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x-1, x-2분의 1이 둘 다 있으니까 얘는 묶이죠. 그래서 x-2분의 1로 묶으면 2x, qx,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당연히 얘가 몫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얘가 됩니다. 그럼 다 성립되죠?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 상수항 됐고 얘가 몫인 거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얘네 둘이 곱한 게 몫이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힘든데? 아유. 6번 세 문제. 어이구 2차 함수 그래프 문제 그리고 y는 x 직선 나왔고 서로 다른 그냥 이런 문제는 그림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림 그려봅시다. 자 지금 얘는 x가 그러니까 중심축이 k인 거잖아. 근데 k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봤더니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제가 그냥 의미로 양수 쪽 k가 양수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뭐 축이 양수 얘가 k라고 칩시다. 그리고 어이구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얘는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k일 때 는 0이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 그래프랑 y는 x라는 애가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랑 여기. 얘가 각각 A, B인데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C, 얘가 D입니다. 그랬더니 CD 힌트는 딱 하나 주어졌어. CD 길이가 6이다. 문제에서 구하란 게 K값 구해라. 와우.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고 달랑 그냥 여기 길이가 6이라고만 알려줬어요. 그러면 나온 게 없으니까 미지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힌트가 뭐냐면 얘네 두 점입니다. A랑 B.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랑 이 이차함수랑 이 y는 x 직선이 만나서 생긴 두 교점이 a, b잖아. 그럼 이 교점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같다고 둘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k 제곱이랑 y는 x랑 같다고 두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양변에 2 곱할게.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은 2x니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캐플 1 x 더하기 k제곱은 0이다. 뭐 여기까지는 너네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애들이 어려워하죠. 그러면 요 두 교점의 좌표를 요 x좌표를 내가 알파, 여기 x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 A, B의 x좌표는 얘네 이 이차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근계감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곱하기 캐플 1. 두근의 곱은 k제곱. 문제에서 구하란 게 문제에서 나온 힌트는 얘에서 얘 뺀 게 6이다.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다를 써서 이제 k 값 구하시면 됩니다. 뭐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곱셈공식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 제곱하면 36이죠. 그러면 얘 제곱에서 얘한테 4 곱한 거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지? 자, 그럼 얘 제곱에서 얘한테 4 곱한 거 빼면 되니까 얘 제곱하면 4 곱하기 캐플 1제곱에서 얘한테 4 곱하면 4k제곱. 얘 뺀 거니까 제곱한 게 얼마? 36이다. 그럼 끝났죠. 4k제곱 사라질 테고 2k, 8k 플러스 4가 36이니까 k 값이 4여야겠네요. k 값 구하죠? 끝냈네요. 여기까지. 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네요. 알파 베타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 빠른가요? 들을만한가요? 어차피 영상 나갈 테니까 빠르다고 생각하면 0.25배속 해보세요. 아니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데 1.5배 밖에 없는 거야. 그게 1.5배로 보다 보니까 이게 1배속으로 느껴져. 이제는 그게 너무 느려. 유튜브는 이제 2배속까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요즘 형철쌤이 웬만하면 2배속으로 보거든. 막 같이 차 타고 가면은 2배속으로 막 유튜브 영상 틀고 이제 말소리가 안 들려. 쌤 이거 어떻게 들어요? 근데 듣다 보니 들려. 이제 그게 한 1.5배속처럼 적응될 때쯤 이제 그걸 넷플릭스로 들어가 보면 1.5배속이 이 정도 속도라고? 최근에 사냥개들 봤는데 이게 엄청 빠르게 지나가더라고. 그건 빠른데 말 속도는 너무 느린 느낌? 그래서 그걸로 보다가 다시 1배속으로 올 때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느리게 봤구나. 답답한 걸 못 참겠어 그거. 뭐야? 왜 16이야? 17. 자, 문제 7번 하겠습니다. 아유, 보자마자 뭐 떠올려야 돼? 대입. 그러니까 근계간을 당연히 근계간부터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문제를 봤을 때는 얘는 나중에 근계간을 이용하고 일단은 저 식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것부터 떠올려 주시면 문제 금방 풀겠죠. 그래서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라는 애, 분모에 있는 애를 볼 건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자리에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는 0. 똑같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k도 0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가 나왔잖아. 얘한테 뭐 해주면 돼? 양변에 2알파 더해주면 얘 나오지 않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니? 2알파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성립이 되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도 2베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2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분의 1은 4분의 1을 만족한다. 그때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라. 로 문제가 바뀌었죠. 뭐 이건 문제 보자마자 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럼 양변에 4 곱하면 2 곱할까?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을 만족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죠.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에 근계간을 쓰면 된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계간에 의해서 3. 두근의 곱은 k. 그러면 자리 바꿔서 2 곱하면 k는 6이겠구나.
안 어렵죠? 자, 마지막 몇 분인가요? 4시? 딱 1시간 걸리겠네. 한 10분에 시작했나? 5분에 시작했나? 4, 50분 걸린 것 같네요.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헉 소리는 살짝 나올 법할까 말까 느낌이죠. 딱 봐도 일단 근데 무슨 문제 유형인지 보면 뭐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억은 근궤관 3차 방정식에 근궤관 쓰는 문제인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px를 쓰고 한번 읽어봅시다. 뭐 근궤관에 의해서 ABC 값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조건 봅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는 0은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갖는다. 이걸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조금 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얘는 0을 만족하는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뒀을 때 가조건에 의하면 얘는 x 빼기 알파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얘에서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니까 x제곱 플러스 뭔진 모르고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베타 더하기 감마 얘를 뭐 실근이라고 따졌을 때 얘 실근 얘네 두 개 허근이라고 가지면 뭐 이렇게 얻을 수 뭐라는 거야? 얘가 아니죠. 두 근의 곱이 5라고 나왔으니까 베타 곱하기 감마가 5다. 뭐 이거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나 조건에서 좀 힌트가 있을까 봅시다. x자리에 3x-1은 0은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너네가 뭐 px가 나와 있으니까 x자리에 3x-1 대입해서 해야겠나? 그러겠냐고. 전개 귀찮잖아. 3차식 전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p 곱하기 3x-1은 0을 만족하는 근 한근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px를 만족하는 근 알파, 베타, 감마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x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를 넣었을 때 는영이 성립하겠죠. 그럼 이 괄호 안을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드는 x값을 찾은 다음에 얘네들의 근이 이 식의 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3x-1은 알파를 만족하는 x값은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애들은 3분의 베타 플러스 1 나올 테고 3분의 감마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나머지 이 식을 만족하는 근들이. 그치? 그러면 알파가 당연히 여기서 실근이었으니까 저 한근 0은 어디서 나오겠어? 얘에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알파가 뭐라는 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난 이제 베타 감마만 찾아내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얘네 두 개일 텐데 얘네 둘의 합이 2라는 거니까 그럼 3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이다. 그럼 여기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4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땀 걸지 마. 빨리 하고. 야, 다 같이 끝낼 거. 봅시다. 얘 구하려면 뭐 필요해요? 세제곱 구하려면. 뭐야 끝났잖아. 고민할 게 없죠? 두 근의 합이 4야. 야 그럼 여기가 뭐겠어? 몇 x? 마이너스 4x겠지. 그래서 끝났죠. 사인 코사인이 그리고 있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px구나.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전개해서 기반으로 사인 코사인 구하는 건 이건 뭐 방금 어쩔 수 하셨습니다. 자, 제곱하시면- 전개하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x 삭고는? 플러스 x 상수항은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얘가 px다. 맞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세제곱 더하기 B는 1, 세제곱은? c는 5라서 계산하면 세제곱 다 더하면 3이겠죠? 3배 다 더하는 거지? 사코에 4빼고 여기까지가 사코가? 17 8분의 1 18 네. 프린트가 근데 뭐가 나올지가 1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 계산. 괄호 1 나와 있네요. 괄호 2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총괄로 다 나온 거 아닌가? 네. 뭐 나머지 정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뭐 판별식 복소수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다 나오긴 했는데 뭐 이 비슷한 형태로 또 나오나 보네요. 저희가
그쵸. 그리고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그게 다르게 나면 그러게 수학이 3, 4차가 안 나왔네. 근데 3, 4차로 그 한 장을 다 메꾼다고? 그럴 것 같지 않아. 3, 4차 해봤자 너네 뭐 죽어나. 조기차식, 상반방정식, 인수분해 뭐 해봤자 그게 조기차 다르면 어떻게 수학이야? 그리고 오메가 뭐 더 있겠나? 아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계간 어딘지 그 찾아. 정도? 아 그 정도면 한 장 나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조건이 이제 더 있었겠지, 저희 그러면. 고장고 1 반 학생 아무 문제 없이 이거랑 받아봐서 똑같은데 숫자만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할지 말지 그런 일이 고민할 일어나지, 절대로. 애초에 너네 어차피 인지가 일요일 직구 아니야. 멍청했구나. 아 고전고 1은 내가 맡을 내가 맡았나? 와 진짜 이거는 나왔는데 틀리잖아. 저번에 회의 어머나? 때 이제 쌤들끼리 막 고장 고일 막 눈치처럼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합치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너무 부분에서 내가 맡았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1 있으면 이 정도로 생겼을 거야. 형철 쌤이 나한테 맡겼네. 내 다음에 나의 위에 공유하는 어딘가에 4사분면 위에 한 점을 하시면 P라고 준 거야. 거. 이거 형철 쌤. X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세타. 이거 형철 쌤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공경 주고 삼각함수 갖고 하라고 할 때는 X축에 수선 내리시면 돼요. 어디 있든 간에. 되셨죠? 그때 좌표값을 따지는 거예요. 좌표값을. C2 반이요?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제가 안 받을.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 아니 X가 여기에 이만큼 가면 Y가 받으면 이만큼 가지롱. 이거 아니야. 가지라니까. X가 안돼 한 안돼 뛰면 그 반은 Y가 안돼. 한칸 난 떨어지는 오히려 그 거야. 아이고 이거를 그러니까